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온라인 계약 1차 시 중국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알고 싶다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해 봅시다. 여러분은 왜 중국어 공부를 하나요? 지난주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했었죠? 같이 답변들을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많고 다양한 대답들을 보내주었는데요. 여러분의 답변을 종합해보면 예전에 배워서 친숙하기 때문에 또 중국어와 중국 문화가 재미있어서 등의 답변들이 있었고요. 중국어의 중요성 부분에서는 크게 이웃나라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또 이후 쓸 일이 있거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진짜로 그럴까요? 그러면 몇 가지 수치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요새 시국이 시국인지라 여러 논란들이 있지만 그래도 부인할 수 없이 분명한 것은 중국은 G2 경제 대국이라는 사실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GDP 순위를 볼 때 미국에 이어서 중국이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3위 일본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죠. 또 실제 물가를 반영해서 구매력을 나타낸 지수인 PPP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라는 발표도 있었던 걸 보면 중국이 무시할 수 없는 경제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중국은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근거를 첫 번째로는 위치상 가까운 이웃나라라는 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 지역은 산동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곳을 인천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가깝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런 가까운 지리적 위치 때문인지 역사적으로 지속적인 문화적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또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점은 경제적으로 서로 큰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나라와 중국은 무역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출입 무역 규모 1위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은 총 5,422억 달러인데요. 그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62억, 그래서 바로 25.1%나 되는 부분을 중국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수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총 5,033억 달러를 수입하였는데 그 중에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 1,072억으로 21.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치를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참고로 우리나라와 수출입 무역 교류 2위인 나라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바로 미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영향력이 큰 중국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1년 동안 우리가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중국어를 배울 것이고요. 또 중국에 대한 배경 지식으로 중국 문화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본격적인 첫 수업인 만큼 간단하게 중국에 대한 기본 이해를 하고 중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교과서 8쪽에서 13쪽 내용입니다. 자, 먼저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인구가 참 많은 것으로 유명하죠? 그러면 세계 인구는 몇 명쯤 될까요? 네, 세계 인구는 약 78억 명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중국 사람은 몇 명일까요? 자, 정답은
중국은 2020년 통계 기준으로 약 14억 3,932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78억이라고 생각하면 약 18.5%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수치이죠. 자, 그래서 이 수치는 여러분들이 세계 여행을 하다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5명 중 1명이 중국인이라는 소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세계 2위는 어디일까요? 네, 바로 2위는 인도이고요. 그 다음은 미국의 순서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많은 중국은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러면 총 몇 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면 수업 시간이 다 가겠죠? 자, 그래서 총 56개의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은 인구 구성인 한족과 나머지 55개의 소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족은 몇 프로를 차지할까요? 네, 무려 91.5%,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55개 소수민족이 8.5%를 나눠 가지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깜짝 퀴즈.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중국의 소수민족은 네, 조선족입니다. 조선족에 대한 간단한 영상을 오늘 참고 자료에 올려두었으니 한번 보고 드는 생각을 구글 클래스룸 질문방을 통해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중국 자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중국의 공식적인 전체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우리는 앞 글자하고 뒷 글자를 따서 편하게 중국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의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으로만 봐도 엄청나게 크죠? 자, 어느 정도로 클까요? 자, 중국의 면적은 960만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약 몇 배 정도 될까요? 네, 바로 44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남한 크기만 비교했을 때는 88배가 넘겠죠. 자, 그러면 수도는 어디일까요? 네, 중국의 수도는 바로 베이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국의 행정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에는 우선 4개의 직할시가 있습니다. 자, 직할시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의 특별시나 광역시와 같은 개념입니다. 자, 어디 있을까요? 자, 우선은 베이징 직할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티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티엔진은 바로 이곳에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어딜까요? 네, 상하이. 네, 상하이는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충칭. 네, 충칭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자, 요새 충칭이 굉장히 핫하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라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 직할시 외에도 중국에는 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성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와 같은 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로 성인데요. 중국에는 몇 개의 성이 있을까요? 지금 빨리 세워볼까요? 네, 정답은 22개. 어떤 친구는 23개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바로 타이완, 대만을 중국에서는 한 개의 성으로 생각합니다. 국제법상으로도 대만은 중국의 한 개의 성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 역사적인 사실이나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22개 혹은 23개의 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에는 없는 또 행정구역이 있는데요. 바로 5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자치구는 특정한 민족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구역으로 이쪽에 보면 이너몽골리아, 내몽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티벳 있고요. 닝샤 있고요. 그 다음 광시 있습니다. 딱 봐도 중국의 중앙 부분에서보다는 변두리 부분에 훨씬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곳에 가면 우리가 생각한 중국의 모습과는 또 다른 독특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개의 특별행정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요거는 무엇일까요? 네, 요것은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구조가 조금 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카오, 홍콩 이 2가지 부분이 바로 특별행정구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은 중국 국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국 국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본 적이 있죠. 자, 그럼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이름은 바로 오성홍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홍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붉을 홍. 그래서 이 빨간색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기는 그렇죠. 깃발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의 성은 뭘까요? 네, 별성. 그래서 별이 있는데 몇 개? 5개. 그래서 5개의 별이 있는 빨간색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의미를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빨간색은 혁명을 의미하고 노란색은 광명, 큰 별은 공산당, 그리고 작은 별은 중국 인민을 뜻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중국에 대해서 이해해봤고요. 다음 차시에선 이어서 중국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